방금 켰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떤 얘기로 바뀌는 거냐면 이 그래프랑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4라는 값을 기준으로 0이랑 2를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2,0이라는 점이 이 정도에 있을 거야 실제로. x축을 기준으로 2,0이라는 직선이 여기에 있을 건데 이 점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부터 뭐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그래프 좀 극단적으로 그리자. 이렇게 그립시다. 오케이? 이차함수야. 자세히 봐도 이차함수야. 다시 봐도 이차함수. 그렇지? 그러면 나한테 어떤 범위에서부터 어떤 범위를 구해 주세요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 축이 1이지 않냐? 그래요? 1까지 해서 두 개의 실근을 만나는 형태를 구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얘에서부터 이것까지. 어이구, 꼬꾸라지는 게 잘 안 꼬꾸라지네. 여기까지 두 개의 실근을 만나는 형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직선이 이 접할 때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점이냐면 이 직선이 사실 명확하게 그려야 알겠지만 이 점을 지나칠 때가 더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값이 나올지 이 점을 지나칠 때가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값이 나올지는 잘 모르잖냐? 그러면 이거는 직접 대입해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당연히 무엇을 구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판별식 d를 구해줘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드네.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근데 당연히 판별식 d를 구했을 때는 두 가지에 대한 범위가 나와.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의 범위랑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의 범위가 나올 거잖냐. 판별식 d가 0이 되는 값은 이때의 값이랑 이때의 값이 두 개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a니까 a가 어떤 값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인 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a가 음수인 값, 즉 a가 양수인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것을 이제 우리 첫 번째 구하는 게 첫 번째. 그럼 판별식 d가 0이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8a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지네요. 양수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개의 값 중에.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라는 값은 그냥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뭐보다는 더 작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2의 기울기. 이때 접할 때의 기울기는 원래 마이너스 2지 않냐? 얘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이 두 개의 점 중에 더 큰 값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지나칠 때는 뭐 콤마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를 지나칠 때는 뭐 콤마 뭐가 돼? 마이너스 2 지나치면 4, 4, 4, 12. 그래요? 이 점의 좌표가 4, 12가 된다라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1대입하면 1, 3. 그래요? 그러면 기울기를 각각 구해봤더니 4,12에서 얘까지 떨어지는 기울기는 잠깐만 이거 왜 4,12야? 마이너스 2,12지? 그렇지? 그러면 4 증가할 때 1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얘로부터 기울기는 또 마이너스 3이네? 이 문제 잘 만들었다. 하나의 값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2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냐면 A의 범위를 나눠서 풀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 실제로 해설지에 그렇게 풀어져 있을 거예요. A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놨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이양시켜서
직선과 이차 함수의 관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풀어본 결과는 이 축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월등히 쉬워요. 오케이? 아이디어가 어려울 수 있거든? 계산이 쉬워.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3번 보자. 43번도 똑같아. 이게 범위를 나눠서 적어도 한 개니까 실근이 나온 형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을 해봐.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축이 여기 있으면 이제 2차 함수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냐면 축이 이럴 때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냐.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축이 여기 있어. 펌베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도 양수, 1도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하지. 마이너스 1하고 1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양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져. 문제를 풀기에. 아닌 경우를 구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는데 당장 아닌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 그리고 축이 여기 있을 때는 1이 음수고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됩니다 라고 해결하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해결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이 m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거는 이 범위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점만 생겨도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이 있는데 0, 1을 지나치는 곡선이 있고 0, 1을 지나치는 곡선이 있어요. 0, 1을 지나치는. 그리고 2, 0을 지나치는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 있네요. 어떤 범위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 이 양쪽 다 포함하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2를 지나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0에서 그은 직선이 교점이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잖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럼 펌베시티가 0일 때 중에 더 작은 값이랑 더 작은 값이지. 펌베시티가 0일 때는 접할 때니까 이때랑 이때 있단 말이야. 쭉 봤을 때. 응? 그러니까 펌베시티가 0일 때의 더 작은 값이랑 이 값으로부터 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점을 지나칠 때의 사이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계산이 쉬우니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범위를 많이 나눌 필요 없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교점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너희들 반드시 이 풀이를 기억해. 이 풀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지금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해결해요. 똑같이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직선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곡선하고 곡선 사이 관계를 따져주세요 라는 문제도 나와. 그렇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어렵겠냐.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지금부터 연습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또 한 문제가 더 있던데. 이것도 똑같아. 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양수래. 그러면 이런 얘기가 바뀌었네.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네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에서 접해요. 0에서. 근데 어떤 범위에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 어떤 직선보다 4분의 1,0을 지나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문제로 바뀌었네.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가 뭐보다
0보다 더 크고 이거 있잖냐.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 여기에선 이것까지 따져야 되니까 접할 때가 될지 이제 그림이 이제 명확하면 접할 때가 되겠지. 아니면 이 점을 지나칠 때가 될지 모르잖냐. 이건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작은 거 구해야 돼. 그게 더 빨라요. 사실 수투를 알면 빨리 풀리거든 사실. 덱스의 방식이 빨리 나오니까 미분에서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 a의 값은 뭐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지? 판별식 t가 0일 때. 바로 안 나온다. 안 나온다. a가 0. 그래요? 그래요. 더 자고 있어. a가 4분의 1일 때 얘랑 1,1 지나면 1,1 지나면 기울기 뭐냐? 1-4분의 1분의 1이니까 3분의 4예요? 뭐가 더 기울기가 커? 3분의 4가 더 크지? 오호 오호 얘가 4a니까 a의 값은 뭐가 돼? 3분의 1이야? 뭐가 더 커요? 3분의 1이 더 크지 않냐?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더 크냐면 지금 이제 4a 값을 했더니 얘는 1이잖아. 그지? 접할 때의 4a 값을 구해봤더니 기울기 1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칠 1,1을 지나칠 때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3분의 4야. 뭐가 더 커? 이 점을 지나칠 때가 더 크지 않냐?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이 2차 함수를 지나치는 형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작아야 됩니다? 접할 때보다. 4분의 1보다 더 작은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경우도 따져줘야 되니까 이 점에서랑 이 점에서 접할 때의 기울기를 각각 따져서 더 작은 형태를 구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봐. 이게 되면 봐봐.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식이 짧잖냐? 근데 이 범위를 나눈다고 생각해봐. 식이 길어진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졌지만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이해가 됐어. 아이디어가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식이 짧아지니까 바로 이것만 알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식으로 푸는 거랑 그래프로 푸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래프로 푸는 게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래프로만 푼다고 해서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로 풀면 월등히 빨리 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어. 다음 봐볼까?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많아. 한 김에 다 해볼까? 이것저것? 오, 잠깐. 봅시다. 깜짝이야. 오늘 끝내기는 어차피 글렀어. 천천히 느긋하게 하고 싶은 거 차분히 하나씩 하자. 응? 사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풀고 싶어요. 당연히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잖냐. 하기 싫은 거. 계산을 열심히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이건 진짜 하기 싫어. 보자. 응. 내가 하기 싫어하잖아. 내가 이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 그럼 니들도 이거 하기 싫어한다? 니들은 하기 싫으면 안 돼. 그것도 좋아해야 돼. 너희들 시험이니까. 봐봅시다. 이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 사실 두 근의 합도 양수고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왜 순서를? 양수가 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그냥 끝나요. 실제로. 근데 실근이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해줘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이렇게 이제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결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게 이제 y는 3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야. 오케이? 얘랑 y는 마이너스 kx. 그래요?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거냐면 접할 때의 k값이랑 그거보다 그냥 작으면 돼요. 그래요? 마이너스 k라는 기울기가 접할 때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음수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굳이 나머지 이 두 개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지. 오케이? 생각보다 식을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얘도 봐보자. 이거의 두근이 2보다 작고 두근이 2보다 작고요. 그리고 두근 사이에 2가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2가 있도록이랑 이거랑 이제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두근이 2보다 작고거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거든.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기를 2보다 작은 값에서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사실이 이거야. 두근이 작다라는 거거든. 크기를 비교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예요. 오케이? 이미 실근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쳐다봤더니 x축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그래프 자체는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잖냐. 근데 두 근이 실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 D가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K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이게 판별식 D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이 함수의 값 있잖냐. 2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 k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큰 값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는 그냥 쉬워. 두근 사이 2가 있으면 2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렇지? 졸리면 뒤에 서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 눈이 졸려. 아까쯤에 내 친구 그 딸내미 이름이 예서인데 예서가 졸리니까 하더라고. 그 친구 눈이랑 똑같아 지금. 그 친구가 졸린가?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계속 자기 손 빨다가 손 빤 걸로 눈 비비고. 너무 귀여웠어. 보자. 그래프나 열심히 그려보자 우리가. 세상 이거 풀기 싫게 생겼네. 나중에 풀어. 그래프만 그립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만 얘 주구장창 풀어보자. 어차피 금요일에 시험이 나올 거거든. 나올 거야. 그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저거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 똑같이 나오냐고? 나올지도 모르지. 아니, 근데 범위가 어렵잖아요. 아, 여기 범위 아니잖아요. 형식까지 안 나오잖아요. 쌤, 저희 그 범위, 방정식까지. 범위, 여러 가지 다 형식까지 안 왔어. 그러니까요. 저희 범위 100% 빠졌어요? 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봐보자. 얼른 봐. 얘는 뭐냐면 식이 적혀 있어. A 넣었더니 B 넣었더니
똑같은 시기에 이 시기에 A 넣었더니 B 넣었더니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x-1, x-2라고 잡아줄 수 있는데 이 시기라고 잡아줄 수 있는데 요 그래프는 너무 크게 적었냐? 요 그래프는 1이랑 2를 지나치는 그래프예요. 이차 함수. 그렇지? 근데 어찐다고? A랑 B가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게 A랑 B가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네. FA 값이랑 FB가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근데 FA 값보다 더 큰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겠습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요? 응. 해결됐어? 너가 물어본 거 아니야? 해결됐어요? 그럼 또 그래프를 또 가보자. 세상 재밌지? 재밌어. 응. 이 문제도 봅시다. 이거는 너희들이 식을 보면 딱 알아야 돼. 요거. 2에서 얼마 뺀 값이랑 2에서 얼마 더한 값이 같아요. 그러면 축이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들을 몇 개 써보자. 이거 몇 번 해봤지? 몇 번 해봤어? 잠깐만. 내가 23번 물어봤다. 23번.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해봤다네. 내가 이 식 나올 때마다 꼭 설명하거든? 왜냐면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틈만 나면 나와요. 대칭이 되는 식. 뭐? 복습하란 말이야. 복습. 이거 뭐 수하 할 때도 했을 거고 수투 할 때도 했을 거고 수원 할 때도 심지어 나왔어. 삼각함수 할 때. 보자. 우리가 이게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a-x랑 a 플러스 x라고 표현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졸리니까 긁어서라도 잠을 깨는 거야? 너무 격렬하게 긁길래 a-x의 값을 대입한 거랑 a 플러스 x의 값을 대입한 함수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식이 나와.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 값이랑 이 값의 한가운데 값이 a예요. 두 개를 더한 값은 2a가 되면 돼. 그래요? 두 개를 더한 값이 2a가 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f에 x라고 썼으면 두 개를 더한 값이 2a가 되면 돼요. 이거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야. 그러면 혹시 4a 플러스 x라고 썼으면 두 개를 더한 값이 2a가 되면 돼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식을 쓸 때 f7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맞춰줄 수 있어.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4가 되면 4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식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제 됐어? 네, 이 정도까지는 막 안 가르칠 때도 있는데 이거는 가르쳐. 반드시.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식이라서. x는 a에 대해 대칭인 식을 x 대신 2a-x를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네. 이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어. 너무나도 아름답게도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이 식이었대. 그럼 얘랑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식. 얘 두 개가 있는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현서 너한테 물어보. 현수야,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래,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계속 해볼까? 해보자. 그러면 0이랑 1이니까 기억은 돼. 서로는 두 실근을 갖는지는 몰라. 그렇지? 몰라.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3이랑 4 비교했더니 3이 더 크잖아. 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네.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는 모르지? 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실근을 갖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겠네. 그지? K가 이 꼭지점보다 큰 값이 있으면, 꼭지점보다 큰 값이 있으면, 존재하겠잖냐? 있기만 하면 되지? 됐어? 됐어. 또 그래프 문제를 또 찾자. 정말 쉬었다 이거. 왜? 나만 신나가지고 열심히 했어? 에, 쉬었다.